해직 언론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해직 생활을 지금 40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언론이기 이전에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또 가장이고, 더구나 언론이라는 직업은 이게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를 좋아하는 직업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직을 시켜놓고도 사회가 아무런 책임을 안 느낀다. 그리고 무슨 언론을 얘기하느냐. 언론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저 기레기라고 욕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기레기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는 과연 뭘 했는가? 그저 신문 배달 오면 읽어보고, 텔레비 채널 틀어서 보고, 인터넷 보고, 그러고 만족만 하면 민주시민으로 살 일 다 했냐 이거예요.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가 선진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재가 되고 해외 세력이 내정 간섭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자 보세요. 지금 미국이 간섭한다.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떠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중국이 또 우리 간섭할 거 아닙니까? 저항할 줄 모르는 민족이 돼버리면 일본도 간섭할 거고 러시아도 간섭할 거고,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은 바로 중심이 확실한 시민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을 이룰 때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고 발전할 것이고, 언론이 그런 사회는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언론인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언론인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사회를 끌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진짜 민주화된 사회라면, 발전된 사회라면 언론인이 일반 시민이 접근하지 못한 것만 발굴해서 보여주면 되지, 사회 전체를 끌고 가는 역할까지 언론한테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반영이 되니까 싫어한단 말이야. 최근에 어떤 신문이 뭐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깊은 사정은 모르겠으나, 어떤 특정 후보 지지 세력으로부터 참 집단 매도를 당하고, 그런 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언론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언론처럼 또 드러내놓고 뭐 법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든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언론도 인간인 모임인데 인간 모임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특정 후보 지지를 못하게. 그래 놓으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신문이 우리는 A당을 지지한다, 후보를 지지한다, 또는 B신문이 우리는 B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 노골적으로 해버리면 그거 가지고 독자가 그 언론사를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소신도 내는데. 근데 그런 것이 지금 금기가 되어 있는 우리 언론 환경 속에서는 유권자는 뭐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반대한다, 이 언론이, 그러면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바꿔가야 된다. 왜 언론사가 특정 후보 지지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언론이 반성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분단 문제, 남북관계란 말이야. 무엇이 잘 가다가 휴전선 저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만 나와버리면 무슨 원점으로 돌아가. 안보 완전히 안보 제일주의 국가, 안보 병 환자가 돼가지고 모든 걸 중단시키고 포기하고 안보로만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세력이, 국내 세력이든 외부 세력이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언론인들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정말 목숨을 바칠 각오들 하고 언론 분야에서 종사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된 사회가 더 빨리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동아투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마지막이니까 나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 국민이 과거 권위주의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해요. 동아일보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데, 국민들은 동아일보는 무슨 애국적인 그 문중에서만 그 대단한 그 역사적 의미를 두는 걸로 동아일보 전체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 권력도 동아일보를 무슨 큰 문화재처럼 떠받든단 말이에요. 동아일보의 실수는 실수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 동아일보도 기업인입니다. 기업. 김성수에게도 친행적이 있고, 지금 현재 동아일보도 독재체제에 협조했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해고한 과오가 있어요. 그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서 또 모든 국민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동아일보에 대해서 감히 동아투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말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왜냐? 법적으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 그럴 용기도 없어요. 동아일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동아투이는 시간이 가면은 다 죽어, 없어져, 잊어버려. 역사에는 남아있겠지. 근데 동아일보는 영원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이전 김대중 정부 때도 동아투이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역사적인, 마치 동아일보를 보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투이 문제가 43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해결할 의지가 있냐? 나는 없다고 봅니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는 5년이면 끝나지만 동아일보는 앞으로 또 50년이 갈지 500년 갈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냐?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런 저질 상태에 있는 한 동아일보가 더 생명이 길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불행하게 생각할 뿐이지 누구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같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